안녕하세요. 1인기업 아카데미의 장영광입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 가지 우연찮게 부자, 저보다 훨씬 더 사업적인 면에서도 앞서가시고 또는 생각적인 면 또는 사업의 다양화 면에서 앞서가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어제도 제가 거의 4시간 동안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조언을 받고 또는 어떻게 이 시대에 맞춰서 사업을 만들어가거나 방향성을 잡을지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은 제가 만난 부자분들의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 부자분들의 마인드, 사업적인 면에서 연매출 100억 이상을 하신 분들의 마인드는 절대로 소매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B2C를 생각하지 않고 B2B를 생각합니다. B2B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라고 해서 기업 대 기업, 도매 거래를 주로 말하는데요. 내가 만약에 어떤 병뚜껑을 판다 그러면은 이 병뚜껑의 가격을 최대치로 올려서 소비자 한 명한테 돈을 많이 받기보다는 이 가격을 최대한 낮춰서 많은 소비자를 확보해 놓고 이 확보된 고객을 담보로 제작 공장에 가서 또는 재료 공장에 가서 가격을 굉장히 싸게 원재료를 가져와서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납품을 합니다. 이게 경영학 원론이나 또는 어떤 무역 이런 데서는 이론적으로는 너무 쉬운 이론이지만, 제가 사업을 하면서 사실 한 5년, 6년 동안 소매 마인드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저보다 훨씬 더 앞서가시고 뛰어나신 분들 보면서 느낀 게 사업은 절대로 소매 마인드가 아니고 도매 마인드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 도매 마인드로 가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확보된 고객이 있어야 이 확보된 고객으로 바잉 파워를 일으켜서 제조사, 협력사에 가서 가격을 싸게 떼올 수가 있고요. 2번째로는 이 바잉 파워를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고 이 고객한테 온전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익의 거의 대부분을 남겨주는 그런 쉐어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데 내가 첫 번째 거래 때 100원을 남기기보다 첫 번째 거래 때 10원을 남기고 90원을 돌려주는 이런 전략을 쓰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이 N수, 모수가 커지면서 한 명한테 100만 원을 받는 것보다 10명한테 10만 원씩 받는 게 더 일도 편하고 더 쉽고 바잉 파워도 많아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1인 기업을 하시던지 또는 중소기업 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던지 가능하시면은 소매 마인드보다 도매 마인드를 지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번째로는 부자들 또는 사업을 앞서가신 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유통을 한다 그러면은 대부분 유통에 대해서 굉장히 깊고 넓게 퍼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만난 그 대표님도 유통을 하시면서 제조도 하시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키우시고 부동산 투자도 하시고 또는 해외 부동산 사업도 하시고 이런 영역을 보면서 이게 일관성이 없는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의 영역을 펼치시지라고 잠깐 고민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다른 분들도 그와 유사하게 주차장 사업을 하시고 부동산 임대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 술집이나 음식점도 하시고 연관되지 않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대표님, 왜 한 가지 영역에서 깊이 1등을 하시는 게 좋으실 텐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냐라고 물어봤더니 저도 예전에 경험한 바가 있는데, 한 가지 사업이 잘 될 때는 우상향을 합니다. 근데 안 될 때는 정말 밑으로 쭉 절벽으로 떨어지는데요. 이때 버티지 못하면은 다시 우상향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 사업은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이 망했을 때 또는 어려워졌을 때 이 사업이 유지되기 위한 유지 비용을 완전히 다른 섹션에서 보충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는데요. 한 가지 분야에서 10년 동안 버티고 있으면 그 분야 1인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잘한다기보다는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사업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는 것이 제가 만난 어떤 부자분들의
공통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는 이 부자분들의 투자 관점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은 만약 월세 100만 원을 얻기 위해서 만약 일주일 동안 임장도 가시고 계약서도 쓰러 다니시고 임차인도 만나야 된다면은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월세 100만 원이 크고 저 또한 크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올인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부자분들은 50억, 100억씩 투자를 하셨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이 본업에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본업에서 수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 부동산은 수비형, 해지형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본업에 내가 하루를 투자할 수 있는데 이 부동산 때문에 하루를 날린다 라고 생각하면은 이 부동산 투자를 그냥 아예 안 해버립니다. 왜냐면 본업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거를 시간당 비용으로 계산을 하면은 본업을 내가 했을 때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근데 부동산 냈을 때 해지로 100만 원이 나온다. 근데 이 부동산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일주일을 내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부동산이란 투자 또는 주식 투자, 금 투자를 바로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제가 이런 사실을 알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과거의 저를 만약에 돌아봤을 때는 만약에 이 금액, 본업보다 이 부동산 금액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는데, 이거보다는 본업에 더 충실하고 부동산에 만약에 귀찮은 일 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저보다 더 큰 부자분들 또는 제가 만난 부자분들보다 더 큰 분들 만나면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 또는 해주신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1인 기업을 넘어서서 좀 다양한 영역에서 부자 마인드를 가지시고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